지구 전역에 전파망원경을 총동원해서 그 실제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한 최초의 블랙홀 M87 은하 중심의 포웨이입니다. 이 포웨이에서의 발견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최초의 블랙홀 그림자를 촬영한 이후 천문학자들은 그 주변에서 강하게 휘감긴 자기장의 형태, 블랙홀 Z의 모습까지 더해가며 그 초상화를 더 디테일하게 완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블랙홀에 대해선 많은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수께끼는 겨우 한 점에 불과한 블랙홀이 정말 회전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최근 그 놀라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재타임즈, 블랙홀이 회전하고 있다는 놀라운 관측적 증거를 소개합니다. 가끔 태양계 탐사선들은 지구나 목성 등 여러 행성의 중력을 빌려 궤도를 틀고 속도를 얻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플라이바이라고 하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플라이바이 과정에서 탐사선의 속도가 예상보다 살짝 더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이상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바로 탐사선이 스쳐 지나가는 행성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자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자신의 중력으로 주변의 시공간을 움푹하게 파놓은 행성이 자전하면서 그 주변 시공간을 꼬집듯이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하는 행성 주변의 시공간은 가만히 있는 행성 주변보다 더 미세하게 크게 왜곡되고 휘어질 수 있죠. 이로 인해서 탐사선이 그 곁을 지나갈 때 속도가 추가로 더 변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회전하는 질량 덩어리 주변 시공간이 더 꼬여가는 이러한 현상을 프레임 드래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중력으로 시공간에 거의 구멍을 뚫다시피 하고 있는 블랙홀 주변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블랙홀이 정말로 회전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선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은 특정한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런 별들이 중력 수축해서 만들어지는 항성 질량 블랙홀 역시 자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지요. 심지어 수축하면서 회전 반경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자전해야 합니다. 나아가 은하 중심 초거대 질량 블랙홀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자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블랙홀의 회전 여부를 확인하는 건 어렵습니다. 원래 회전하는 무언가가 아주 작게 수축하면 당연히 그 회전 속도가 빨라져야 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작아져서 아예 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은 블랙홀의 회전 여부를 선뜻 판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국 블랙홀이 정말 돌고 있을지 가만히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블랙홀 자체 회전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 주변의 시공간이 블랙홀의 회전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휘어지고 꼬집혀 있는지 바로 프레임 드래깅 현상을 확인해 보는 거죠. M87 중심 포웨이 블랙홀은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전축을 따라 길게 Z가 뿜어져 나오죠. 은하적인 스케일로 나오고 있는 이 Z의 모습은 이미 오래 전부터 관측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한국의 KVN을 비롯해서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전파간섭계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파망원경까지 총 20개의 전파망원경을 동원해서 이 블랙홀 Z의 모습을 관측했습니다. 총 20년간 아주 방대한 관측이 진행되었죠. 그 결과 Z의 방향이 11년 주기로 요동치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전축이 뒤흔들리는 세차 운동처럼 포웨이 블랙홀의 회전축 역시 약 10도 정도로 뒤흔들리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이 블랙홀이 빠른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커 블랙홀이란 뜻이죠. 블랙홀에 과연 회전하는 가군동량이란 게 있을까란 오랜 질문에 대해서 우린 드디어 관측적인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회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M87 중심 블랙홀에 대해서 또 다른 재밌는 발견이 이어졌는데요. 천문학자들은 M87 은하에서 폭발하는 신성이 주로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블랙홀에서 약 5,000광년 길이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블랙홀의 Z 방향을 따라서 유독 더 많은 신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은하에 있는 135개 신성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이 블랙홀 Z의 방향을 따라 잘 정렬되어 있었죠. 단순한 우연으로 이런 어색한 분포가 만들어질 확률은 고작 3%밖에 안 됩니다. 생뚱맞게도 블랙홀 Z가 신성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이죠.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선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블랙홀 Z는 아주 빠른 속도로 막대한 물질을 토해내는 과정입니다. 신성은 진화의 속도가 다른 두 별이 함께 짝을 이루고 있는 쌍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둘 중 먼저 진화가 끝난 별이 동반성에서 질량을 더 빼앗아오면서 질량이 과하게 무거워지는 순간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블랙홀 Z 역시 이 별에게 추가로 물질을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서 수천 광년 먼 거리에 떨어진 쌍성에까지 이 블랙홀 Z로 인해 효과적인 물질 공급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두 번째 가설에도 주목하는데요. 블랙홀에서 빠르게 뿜어져 나온 Z는 그 주변 성간 물질도 빠르게 밀어내죠. 높은 밀도로 불려나가며 쌓인 성간 물질 속에서는
되면 새로운 별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블랙홀의 제트는 은하가 품고 있는 별의 재료, 신선한 가스 물질을 은하 바깥으로 날려버리면서 은하의 별 탄생을 저해하는 작용을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밀도로 쌓인 성간 물질 속에서 폭발적인 별 탄생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블랙홀 제트가 분출되는 방향을 따라서 더 많은 쌍성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 제트 방향을 따라서 유독 더 많은 신성이 보였던 이유는 애초에 더 많은 어린 쌍성들이 블랙홀 Z의 방향을 따라서 많이 태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설명도 아주 완벽하진 않습니다. 블랙홀 Z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서 위아래 양쪽으로 뿜어져 나오죠. 즉 블랙홀 Z로 인해 불려나간 성간 물질 속에서 더 많은 쌍성과 신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반대 방향으로 뿜어져 나오는 Z를 따라서도 비슷하게 더 많은 쌍성과 신성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에 따르면 사진 속 선명한 Z의 방향을 따라서만 신성이 많이 확인될 뿐 그 정반대 방향에선 딱히 신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블랙홀의 Z가 그 은하 속의 신성 폭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굉장히 신박합니다. 게다가 그 주장을 이런 관측적인 증거를 통해서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신성의 폭발이 단순히 그 쌍성을 구성하는 두 별 자체뿐 아니라 주변 블랙홀이나 성간 물질 등 외부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현대 우주론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먼 거리에 떨어진 별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잴 때 천문학자들은 그나마 밝게 터지는 신성과 초신성을 표준 잣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거리와 우주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신성과 초신성이 비슷한 수준으로 밝게 빛나고 있을 것이란 오래된 전제가 깔려있죠. 그런데 같은 은하에 살고 있는 그 중심의 블랙홀 Z까지도 신성의 활동과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린 이제 신성, 초신성을 활용한 우주론 연구에서 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천문학자들은 정말 블랙홀 Z와 신성의 폭발 빈도와 분포가 정말 뚜렷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더 많은 은하에 대해서도 통계적인 연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번에 발견된 흥미로운 분포가 아주 희박한 우연으로 M87 은하에서만 벌어진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거대하고 난폭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 대부분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인지 확인하게 되겠죠. 2019년 천문학자들이 M87 은하 중심의 포웨이 블랙홀의 초상화를 처음 완성했을 때 드디어 그 블랙홀의 비밀이 풀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정반대였죠. 그것은 블랙홀의 모든 비밀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블랙홀의 새로운 비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겨우 이 블랙홀의 초상화를 어렴풋하게 그렸을 뿐 진짜 정체돼선 아직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우주먼지의 현저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